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보가 종횡무진입니다. 중앙무대로 접촉면을 넓히는가 하면 파격적인 공약들을 쏟아내면서 지지층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이재명 지사의 행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예. 이재명 지사가 네. 그러니까 12일이죠. 경기도청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이라는 네. 자담회를 가졌어요. 예, 예. 이재명 지사가 뭐 경기지사니까 접경 지역을 많이 갖고 있는 지사로서 네. 뭐 관심을 가질 만도 하지만 그동안 예. 평화라든가 한반도 또 남북관계 이런 쪽으로는 좀 거리가 있었던 분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자담회를 가졌고 뭐 정세현 네. 또 이종석 전 예. 통일부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윤건영 예. 지금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문재인의 복심. 네. 이분도 뭐 남북관계 실무회담에 뭐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윤건영이를 부른 것 이런 것은 다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뭐 앞으로 대선 주자로 나가는데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하고 실세잖아요. 네. 문재인 측근이고 하니까 그쪽 친문하고 좀 교류를 좀 강화하겠다. 뭐 이런 거죠. 뭐 대북 그 좌담회 하는데 거기에 뭐 정세현이 예?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수석 부의장 네. 그 대표적인 친북 인사 아니에요? 북한 중국 편에서 지금 많이 해설을 하시는 분이죠. 이종석 그렇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이분도 한 수 더 앞서서 그렇죠. 또 친북 인사죠. 그러니까 또 문재인 정권의 어떻게 보면 그 핵심 그 대북 정책하고 또 궤를 비슷하게 하는 점이 있잖아요. 이종석이는 네. 이른바 내재적 접근이라는 이론을 그렇죠. 만들어갖고 북한 그렇죠. 측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그렇죠. 한다고 맨날 그쪽 편만 네, 정세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제 무죄가 돼서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토지거래 허가제니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대북 정책에서도 그러니까. 포석을 하나 하겠다. 지금 뭐 다른 이런 사람들이 거죠. 여기까지 그렇죠. 다른 얘기를 사람. 못 하고 있어. 이낙연이가 무슨 이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뭐 전당대회 이제 한 보름 남았는데 수해 때문에 제대로 뭐 흥행이 좀 안 되고 있잖아요. 전혀 안 되고 이럴 때 남북관계. 이재명 지사는 뭐 딱 이런 데까지 또 지금 대북 전단 살포 방지 대책 그리고 대북 전단 설치 살포 금지법 필요성, 남북 교류 협력에서 경기도 역할과 성과, 한반도 주변 정세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 정부 차원의 실천 방안 등을 중점 의제로 다룬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대북 정책에 앞장서겠다는 거죠. 대통령하고 문재인하고 네. 친문들하고 이렇게 딱 그렇죠. 호흡을 맞추겠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문재인이 내세울 수 있는 그렇죠. 게 유일하게 남북관계 네. 진전을 가져왔다는데 그것도 지금 파탄이 나버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든 박지원이 최대 임무가 간첩 잡는 것 아니고 김정은 꼬셔가지고 돈을 주든 무엇을 하든 지금 3차 남북정상회담을 만들어가지고 문재인의 마무리를 지금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자기도 딱 다리를 숟가락 하나 놓겠다는 거죠. 이재명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제 국가 전체로 봐서는 한미 동맹이나 한일 관계 개선 뭐 이게 더 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지금 남한이나 북한이나 지금 수재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게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수재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도 지금 어려운데 그걸 뭘 지금 못 줘가지고 난리잖아요. 이런데 또 발맞춰가지고 대표적인 친북 인사들하고 그걸 논의한다. 지금 한참 수혜로 난리 법석인데 그렇죠. 한가하게 네. 이런 남북관계 뭐 이것도 중요는 합니다만 지금 논의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북 비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탄압받는 북한 주민들한테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삐라를 뿌리는 건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저 범죄인처럼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관련 법인도 왜 허가 취소하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제동도 걸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물론 통일에 대해서 관심 보이는 건 좋지만 자기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무 좀 요새 앞장서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걱정도 좀 많죠.
국회에 대한 나들이도 지금 네. 활발한데 네. 지난 7월 네. 30일 그러니까 7월 말에 기본소득 연구 포럼이라는 것을 네. 창립하고 세미나도 했어요. 네. 그때도 정성호 의원이라고 그 아마 한 3선 의원 될 겁니다. 네. 이분이 아마 이재명계 이제 네. 좌장격인 것 같아요. 그때도 국회의원이 한 20여 명 몰려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용해인 기본소득당 네. 또 조정은 시대전환 네. 그런 의원들까지도 네. 지금 다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회 쪽에도 자기 계보를 지금 네.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진기지가 이런 포럼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인들이 네. 만드는 네. 게 무슨 연구단체라 포럼이다 하는 게 다 자기 세워 확장하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의 뭐 장기라고 봐야죠. 이슈되는 거를 미리 띄우고 치고 나가는 거. 옛날에 성추행하다가 일찍 세상 떠난 박원순은 그런 능력이 좀 안 됐잖아요. 그게 좀 그거 안 부족해가지고 됐어요. 맨날 2% 네. 1% 나오다 보니까 본인도 복장이 터져서 뭔가 그렇죠. 좀 오버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거기는 박원순 있을 때는 보면은 서울 강남 재건축이나 뭐 여의도나 이런 문제 꺼내지도 못했잖아요. 주택 재생 사업 옛날 그 청계천에 있는 을지면옥 냉면집 살린다고 거기도 다 막아놓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도시주택 무슨 재생사업 한다 해갖고 그 개발을 해야 할 곳들을 다 막아놨죠. 막아놓으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서울 도심에도 뭐 공급이 안 되잖아요. 사직 터널 있는데 그런 데는 저 50년대 6.25 이후 그 낡은 집들이 아직도 많아요. 예. 그런 거라도 좀 빨리 개선하고 좀 했으면은 좀 주택난이 좀 해소됐을 텐데 박원순의 좀 한계라고 봐야죠. 그 서울역에 왜 고가도로 거기도 보면은 그냥 화분만 갖다 놨잖아요. 화분. 네. 예, 제대로 큰 거 있으면 땅도 밑에 파야죠.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재명이가 박원순보다는 더 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앞서는 거죠. 그리고 저 경기도 지역 의원들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 20명 정도는 된다. 그렇죠. 이렇게 네. 알려져 있거든. 그 네. 적자는. 그렇죠. 근데 자꾸 늘어나죠. 기웃거리는 의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그거 뭐 이슈를 자꾸 끌고 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세력을 특히 박원순 저렇게 불기에 객이 됐으니 더 힘이 좀 모인다고 봐야죠. 이낙연 좀 참신한 맛이 없죠. 그러니까 하는데 문제는 자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너무 앞서서 나라를 좀 흔드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뭐 기본소득 뭐 좋죠. 뭐 토지거래 허가제 논의는 해볼 수 있는데 너무 이슈 띄우기에 앞서가니까 가뜩이나 세상이 좀 어지러운데 이재명 지사까지 좀 세상을 국민들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어쨌든 아직은 대선까지는 2022년이면 꽤 많이 남아있는데 도정에 더 집중하는 것이 우선은 그렇죠. 옳은 방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해서 또 여론 수렴하고 있고 그렇죠. 기본소득, 기본주택, 부동산 백지 신탁제, 네.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하겠다.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분리.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참신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파격적인가? 너무 파격적인 건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끌어가면서 예측 가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라는 것은 네. 나라의 일이라. 네.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서 창조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야지 지금까지 있었던 걸 싹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런 게 옳은 건가? 그러니까 누가 몰라서 여태까지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네, 다 하다 부작용이 보면 있거든요. 시장이 동요를 하고 부작용이 오히려 서민을 더 피곤하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거니까 자칫 이게 이재명 지사 같은 아이디어가 우리 뭐 저는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자칫해서 이게 너무 외골수로 가거나 이거 시행하면은 잘못하면 베네수엘라 차베스처럼 또 우리나라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특히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 홍준표, 이재명 이런 분들은 두테르테 필리핀에 다 좀 비슷한 성향의 정치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고요. 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또 현장을 중시하는 네. 그런 행정은 또 본받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제도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 뭐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거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물론 할 수도 없지만 그런 자세는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뭐 경기 도정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밑에 있는 밑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시라든가 군의 자치단체장들이 도지사의 어떤 정책 방향에 어긋날 경우 어느 정도 뭐 주의 내지 경고는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남양주 시장 조광환이라고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그렇죠. 지금 싸움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말 안 듣는다고. 네, 말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지난번 그 10만 원씩 기본소득 비슷하게 나눠줬잖아요. 그때 조광환이는 경기도 화폐로 주라는 걸 현금으로 주겠다 주었고 그 이전에도 남양주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다 못 주겠다 하니까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에서 70억 원을 줘야 하는데 싹 제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광환 시장이 이거 가지고 법적 대응에 나서서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헌재에 걸어놨고 그러니까 되게 뭐 독재자랄까? 좀 강성 지지자들의 특징은 자기 명을 거역하면은 가만 안 놔두죠. 추미애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을 거역했다. 그렇죠. 이 이야기합니다. 내 명을 거역했다. 이재명 지사도 뭐 본인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지만 아무래도 안가품 성격이 누가 봐도 좀 있는 거죠. 그때도 시흥인가 군포에서 뭐 지고 했다가 제가 시장이 그냥 부천 아닌가요? 부천인가요? 부천 시장을 뭐 하기는 그쪽 거기에서 했다가 깨갱했죠. 깨갱했죠. 돈 안 준다고 하니까 그냥 깨갱했는데. 그래 이런 것들이 멘탈리티가 그런 사정들도 좀 들어보고 그래야 하는데 말 안 들어? 웃다 대고 감히 나한테 기어부터 가만두지 않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분을 좋은 점이 저렇게 성격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장점이 있죠. 자기랑 뜻이 어긋나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권력을 잡으면 굉장히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는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길이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하는 게 확실하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지도자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언론하고도 소송을 많이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나와서 그러죠. 패널하고도 예. 자기 막 반박하고 뭐 비난하면은 가서 바로 뭐 소송합니다. 뒤에 가서 쓱 소송해버린대. 소송해요. 그래갖고 그냥 말도 못하고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차명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 사람 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관용과 포용 그 통 큰 리더십 뭐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을 좀 많이 받죠. 저는 이런 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이랄까 좀 열등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 추미애도 비슷하고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멘탈리티가 이런 분들의 경우는 좀 포용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컴플렉스가 평생을 가거든요. 어려운 과정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디 공장 가서 다치기도 하고 그랬다잖아요. 추미애 세탁소 집 딸로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입지 전쟁으로 성공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컴플렉스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도전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면은 네가 나를 무시해? 용납을 못해. 100배, 1000배를 응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가야 될 길하고는 좀 반대의 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낙연 전 총리 또 정세균 현 총리 이런 분들은 그분들도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컸는데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이라든가 공직사회를 거쳐서 그런지 좀 안정감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뭔가 화끈한 것을 좋아해요. 카리스마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지지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르는 사람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선은 뭐 이슈를 막 끌어내고 이런 사람 좋아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특히 그런 모양이에요. 직장 상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밑에 부하 열어지는데 조용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눈에 잘 안 띄어요. 근데 막 부딪히면서 막
다른 부서랑 싸움질도 하면서 뭔가 보여주는 사람, 예. 이 사람들을 발탁을 잘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싸움질하면서 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리더가 되면 그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저는 조직을 망치는 그렇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총리 이분들이 인품들은 괜찮고 어떻게 김부겸 보면은 전 의원도 마찬가지죠. 무던하잖아요. 예, 무던하죠. 무던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독재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의 사람인데 없다고 봐야죠. 근데 말하는 게 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귀에 잘 안 들리죠. 예. 그걸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극복해야죠. 조직 생활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파격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는 생각들이 그렇죠. 아마 뿌리 깊이 그런 몸속에 체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소득,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거가 갖고 올 그 후유증 이게 엄청나거든요.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 후유증도 걱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얘기를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지율의 딜레마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은 우선 짜릿하고 뜨겁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 생선 매운탕을 좋아하지 지리보다 매운탕을 더 맞아요. 짜릿하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수건으로 땀 닦으면서 뭐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과거 여러 차례 대권 도전을 했었잖아요. 뭐 뜻은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모든 그 인품이라든가 캐리어라든가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국민이 안 알아줬다는 거예요. 국민이 늘 스마일하고 그렇죠. 온화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화끈한 게 없다 이거예요. 지리처럼 이렇게 맛은 있고 진드근한데 매운탕처럼 콕 쏘는 맛이 없으니까 그런 경선에서는 늘 밀리죠. 그렇죠.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도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대권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되느냐 문제는 일단 여당 내에서 친문 세력의 신뢰 여기를 획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친문의 그런 벽을 돌파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이게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돌파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뭐 친문 세력이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뭐 이재명하고 친문 세력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 무던하게 넘어가는데 아마 다른 주자, 친문 주자를 아마 찾게 되면은 이재명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이재명이가 자기 대권을 차지한다.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 정도가 아니라 으스스하지 않을까? 으스스할 것 같은데요. 근데 다른 분과는 달리 저는 이재명이가 만약에 친문의 지지를 못 얻을 경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제3의 길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이재명이라고. 그럼요. 뭐 이낙연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3의 길은 안 가죠. 그렇게 되면은 여권도 대분열의 그렇죠. 그런 길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태풍의 핵이 될 수 있죠. 봅니다. 이낙연이나 정세균 이런 분들은 돈으로 말하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차분차분 싸는 사람이고 이재명은 자산으로 벤처 캐피탈이죠. 벤처 자금이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상장되면 왕창 챙기고 상장 안 돼서 망하면은 뭐 어차피 나 가진 거 없는다고 손 털고 이러니까 태풍이 핵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대권 경선에서 도대체 뭐 자기를 친문들이 딴 생각을 갖고 있다 한다면은 뭐 도지사 한번 더 하기 위해서 그쪽에 머리를 숙이기보다는 나는 독자 노선을 가겠다. 그렇죠. 충분히 이런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그리고 우선 나이가 또 젊기 때문에 뭐 요 다음도 노릴 수 있지만 차기도 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노릴 수 있죠. 노릴 수 있으니까 기회는 굉장히 많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재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재수, 삼수.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과거 안철수가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교섭단체 하나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당수하면서 그 당에 얼마든지 차차기를 또 노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은
대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예단을 하기는 너무 시기상조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보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오늘 다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